우리가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신중해야 합니다. 언행에 신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중해야 합니다. 문재인 의원, 안희정 후보 조선일보 기자에게 문재인 후보와는 한 당 한 팀이라 그랬습니다. 같은 편이라고. 자, 문재인 후보 이렇게 얘기했어요. 국가에 의해 죽음으로 내몰렸다는 점에서 광주 시민 학살과 이번 세월호 사고는 같다. 이렇게 문재인 의원이 주장했는데, 자, 한 당 한 팀인 우리 안희정 후보로서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근데 지금 도지사 선거를 하는데 문재인 후보 발언을 왜 지금 묻습니까? 무슨 의미죠? 그게 저한테 묻는 이유가? 답변을 하시죠. 답변. 아니, 그렇죠. 이 말씀이 답변입니다. 예, 예. 저는 네. 이 상황 인식, 역사 인식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제가 주도하는 그렇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대로 때문에. 2분 그럼 제가 다 채워서 말씀드릴게요. 네. 도민 여러분, 저는 이 질문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도지사 선거가 제가 도지사가 되면 어떻게 충남도지사가 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토론 자리에 저희 당에 있는 한 지난 대선 후보의 발언을 저한테 물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라니 제가 참 난감합니다. 근데 우리 정 후보님 말씀처럼 2분을 다 써서 답을 해야 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지요. 바로 저는 이런 것이 낡은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내가 도지사가 되면 어떠한 충청남도를 만들 것이냐에 대한 자기 비전을 얘기해야 합니다. 저는 그 이 비전을 위해서 아까 수출농업에 대해서, 친환경 유기농의 판로 문제에 대해서, 그럼 그 판로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알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정 후보님 혹시 다른 견해를 가지고 대책이 있으신지 그런 토론을 좀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정치적으로 죄다 정치적인 시비거리 주제와 이미 지난 선거 때 이미 다 나와 있는 지난 과거의 문제를 가지고서 아마 이제 조금 있으면 제 색깔론 가지고 또 얘기하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바로 저는 낡은 정치이고 구태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도민 여러분께서 깨어있는 이제 시민 주권 시대로서 저는 이러한 토론에 대해서 저는 판단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저는 정 후보님께 충청남도 도지사의 정책과 비전을 가지고 토론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충분히 정책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일방적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도지사가 되면 어떻게 하겠다. 지금 난데없는 대권 노름 표 계산해가지고 이런 얘기 할 때입니까? 이게 어울립니까? 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엊그저께 그 말씀에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저는 아까 제 질문 30초 정말 30초 도지사와는 안 어울리는 얘기 아닙니까? 예. 말씀해 보시죠. 네. 제가 이미 언론에도 이미 충분히 나왔습니다.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방정부의 실천과 성공 사례를 만들어서 대안이 확신이 든다면 그때 도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건 언론에도 충분히 그렇게 나왔습니다. 확신 들면 도전할 터,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또 이렇게 제가 걱정해 주시는 말씀은 그냥 그 걱정대로 드릴게요. 도민 여러분들 저에게 그런 기대 안 하십니까? 충청남도의 젊은 정치인으로서 지방정부를 한번 모범적으로 잘 훈련받고 경험을 쌓아서 충청도 선배 정치인들의 그 좌절과 비애를 한번 뛰어넘어 봐라. 저 그 도민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도정 입장에서는 농정 분야, 안전 분야, 고용률 분야, 외국인 투자 유치 분야, 모든 분야에서 물론 점수가 잘 안 좋은 과목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다 내놔도 남 부끄럽지 않을 도정의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좀 더 준비되면 그때 도민 여러분의 열망과 지지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 저 그렇게 한번 성장해 보겠습니다. 도민 여러분이 응원해주고 격려해 주시면, 키워주시면 대한민국의 정치인으로 쏙쏙 성장해 보겠습니다. 권력형 비리 문제가 나오면 문 후보께서도 많이 곤혹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계실 때 부산저축은행 조사를 담당했던 금감원 국장에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또 이 때문에 저축은행 피해자 모임에서 또 문 후보님을 고발한 상태입니다.
또 정무특보로 계실 때 그 아드님이 공공기관에 부당하게 취업을 한 것, 이것도 국정감사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또 최근에 집을 사시면서 다운계약서를 쓰신 사실도 확인이 됐습니다. 권력형 비리 정말 막으실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새누리당이나 또 우리 그 박근혜 후보님 선대위에서 이 네거티브 선거를 하는 것이 참으로 이제 안타까웠는데, 그래도 그게 박근혜 후보님의 뜻이라고 생각은 않았습니다만, 박근혜 후보님조차도 그렇게 네거티브 하시는 것을 보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이 됩니다. 우선 금감원 압력 의혹 말씀하셨는데, 금감원이 국가기관이지 않습니까? 이명박 정부 관할하에 있죠. 만약에 제가 금감원에 압력을 이렇게 행사한 적이 있다면 진작 밝혀졌을 것이고 검찰 수사에서도 밝히지 않았겠습니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는데도 지금까지 같은 말씀 계속 하시는 것은 좀 유감스럽고요. 공공기관 채용도 마찬가지로 그 고용정보원이 역시 또 국가산하, 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때 부정비리가 있었다면 마찬가지로 밝혀졌을 것이고 제가 뭔가 책임 충고를 당했을 것입니다. 그런 사실이 없는 것으로 다 확인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 네거티브는 저는 중단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동한테 이것을 지급을 하게 되면 연간 한 7조 원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2009년도에 일본의 그 민주당의 총선 공약이었습니다. 근데 그 후에 어떻게 됐냐 하면은 작년 7월에 일본 총리가 이거에 대해서 대국민은 사과를 하고 약속했던 금액을 절반으로 줄였다가 결국은 공약을 폐지시켰습니다. 재정 형편이 가능하다면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당장 편하자고 후대에 빚을 넘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포기를 했고 또 시행 중인 다른 나라들도 막대한 예산 때문에 이것을 축소하거나 없애거나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내놓으신 공약이 현실 여건과 또 실천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정책 공약집을 발간을 했거든요. 저의 모든 정책 공약을 최종 정리해서 한 권의 책으로 엮어서 내놓았습니다. 그것이 저의 최종 공약이니까 그 공약집에 근거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우선은 아동수당이 출산율을 높이는데 아주 큰 효과가 있다는 것은 유럽의 프랑스를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이 아동수당은 앞으로 우리가 장기적으로 그렇게 가야 될 방향이지 지금 당장 실천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은 무상보육이 우선이죠. 무상보육이 완전히 구현이 되면 그 다음 단계로 아동수당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뜻을 말씀드렸던 것이고 저의 정책 공약집에도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우리가 무상보육조차도 정착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5세까지의 무상보육에 대해서 지금은 공약이 일치를 합니다만 작년까지만 해도 아닙니다. 금년만 해도 또 작년만 해도 무상보육 자체를 이명박 정부가 계속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지금 갑자기 왜 이명박 정부 때 반값 등록금 실천 안 했냐라고 하니까 잘못됐다고 제가 지금 참여 그랬죠. 정부 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약속 지켰어야 된다고 그랬죠 제가. 그거 잘못됐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참여 정부 때 등록금이 참여 정부 때까지 등록금이 그렇게 올랐기 때문에 반값 등록금이 대두된 것이죠. 그랬으면 실천을 하셔야죠. 그래서 제가 대통령이었으면 진작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대통령으로 되면 할 겁니다. 네. 자, 문 후보님은 아직 시간이 1분 이상 또 하나 남았습니다. 더 말씀을 드리면요. 이 장학금을 이 소득을 따져가지고 이 차등을 줘야 된다. 그렇게 이제 그 말씀을 하시니까 얼핏 들으면 이제 그럴듯합니다. 예를 들면 뭐 이건희 회장의 손자에게까지 자금 혜택 줄 필요 있느냐 그런 말씀이시죠. 그러나 복지는 공평하게 하고 그 다음에 돈이 많은 분들한테는 세금을 더 받는 것이죠. 이 저소득자 하더라도 고소득자하고 차이는
가세에서 두는 것이지 복지의 차이를 두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의무교육을 하는데 그러면 이건희 회장의 손자라고 등록금을 따로 받습니까? 급식을 하는데 따로 받겠습니까? 그것이 아니죠. 복지는 공평하게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면 또 자금을 추가로 지급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오히려 이렇게 복지 자체를 차등을 두는 것이 공평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말이 수출농업에 대해서, 친환경 유기농의 판로 문제에 대해서, 그럼 그 판로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알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정호부님 혹시 다른 견해를 가지고 대책이 있으신지 그런 토론을 좀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정치적으로 죄다 정치적인 시비거리 주제와 이미 지난 선거 때 이미 다 나와 있는 지난 과거의 문제를 가지고서 아마 이제 조금 있으면 제 색깔론 가지고 또 얘기하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바로 저는 낡은 정치이고 구태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도민 여러분께서 깨어있는 이제 시민 주권 시대로서 저는 이러한 토론에 대해서 저는 판단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저는 정 후보님께 충청남도 도지사의 정책과 비전을 가지고 토론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확신 들면 도전할 터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또 이렇게 제가 걱정해 주시는 말씀은 그냥 그 걱정대로 들을게요. 도민 여러분들 저에게 그런 기대 안 하십니까? 충청남도의 젊은 정치인으로서 지방정부를 한번 모범적으로 잘 훈련받고 경험을 쌓아서 충청도 선배 정치인들의 그 좌절과 비열을 한번 뛰어넘어 봐라. 저 그 도민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도정 입장에서는 농정 분야, 안전 분야, 고용률 분야, 외국인 투자 유치 분야 모든 분야에서 물론 점수가 잘 안 좋은 과목도 있습니다. 충분히 정책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일방적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도지사가 되면 어떻게 하겠다. 지금 난데없는 대권 노름 표 계산해가지고 이런 얘기 할 때입니까? 이게 어울립니까? 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엊그저께 그 말씀에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아까 제 질문 30초 정말 도지사와는 안 어울리는 얘기 아닙니까? 말씀해 보시죠. 네. 제가 이미 언론에도 이미 충분히 나왔습니다.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방정부의 실천과 성공 사례를 만들어서 대안이 확신이 든다면 그때 도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건 언론에도 충분히 그렇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신중해야 합니다. 언행에 신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중해야 합니다. 문재인 의원, 안희정 후보, 조선일보 기자에게 문재인 후보와는 한 당 한 팀이라 그랬습니다. 같은 편이라고. 자, 문재인 후보 이렇게 얘기했어요. 국가에 의해 죽음으로 내몰렸다는 점에서 광주 시민 학살과 이번 세월호 사고는 같다. 이렇게 문재인 의원이 주장했는데, 자, 한 당 한 팀인 우리 안희정 후보로서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근데 지금 도지사 선거를 하는데 문재인 후보 발언을 왜 지금 묻습니까? 무슨 의미죠? 그게 저한테 묻는 이유가? 답변을 하시죠. 아니, 그렇죠. 이 말씀이 답변입니다. 예. 저는 이 상황 인식, 역사 인식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제가 주도하는 그렇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대로 때문에. 2분 그럼 제가 다 채워서 말씀드릴게요. 네. 도민 여러분, 저는 이 질문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도지사 선거가 제가 도지사가 되면 어떻게 충남도지사가 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토론 자리에 저희 당에 있는 지난 대선 후보의 발언을 저한테 물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라니 제가 참 난감합니다. 근데 우리 정 후보님 말씀처럼 2분을 다 써서 답을 해야 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죠. 바로 저는 이런 것이 낡은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내가 도지사가 되면 어떠한 충청남도를 만들 것이냐에 대한 자기 비전을 얘기해야 합니다. 저는 그 이 비전을 위해서 아까